안녕하세요. 경제방앗간입니다. 원래는 예고했던 대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뵈려고 했었는데요. 데이터를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녹화본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렸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11일자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분석에 앞서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부터 분석을 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이 몇 가지 있었죠. 이 라인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01.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다가 닿자마자 방향을 바꿔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사례. 그리고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다가 쭉 돌려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난번 이 5월 11일 당시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닿자마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을 축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 역시 올라갈 확률이 높고 뚫고서 내려가면은 같이 급락할 확률이 높다. 이유는 뭐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이론적으로는 달러 인덱스와 궤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즉 동조 흐름 강조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댓글에 어떤 분께서 원달러 환율 분석을 하는데 달러 인덱스를 들먹거리다니 점점점 이렇게 디스 아닌 디스를 하셨어요. 원달러 환율 볼 때 달러 인덱스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래프 딱 한 장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2020년부터 어제까지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궤적을 서로 비교해 본 거예요. 한눈에 봐도 두 선의 궤적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딱 하나, 오게티는 여기 시점,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말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어긋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조선의 궤적이 어긋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국내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언젠가는 같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지난주 중반부터 두 선의 흐름이 일치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솟구치기 시작했으니까 국내 원달러 환율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건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 향방의 실마리를 잡아보려면 수급 분석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 5월 9일 기준으로 그려봤고요. 지금은 요 파란 선 약간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수개월간 파란 선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빨간 선, 즉 숏 포지션이 아니라 덩달아 우하향하고 있는 롱 포지션이다. 롱 포지션의 감소는 실질적인 매도 압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잠정적으로 이 데이터를 좀 집계를 해보니까 지금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약간 꼬다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노란 선도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 준다면 달러 인덱스 또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역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죠. 이제 원달러 환율 분석을 해볼 텐데 여기에는 제가 손수 개발해낸 기술적 분석 지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검은 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환율 역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 파란 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환율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은 환율 역시 상승을 하게 되고 파란 선도 마찬가지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검은 선이 꾸준하게 하락을 했죠. 같은 기간 파란 선도 역시 동시에 하락 궤적을 그려냅니다. 두 개 선 모두 일치된 방향을 가리킬 때는 원달러 환율 언제 그랬냐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바로 맞아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검은 선은 쭉 올라왔고요. 같은 기간에 해당되는 파란 선도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환율도 비교적 상승세를 보여왔죠. 최근의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인 이 추세 파란 선은 현재 고점부를 찍고 꾸준히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숏 베팅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두 개 선의 방향이 일치해야지만 어느 쪽이든 일치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파란 선은 숏 베팅을 가리키고 있지만 검은 선이 하락 아닌 하락을 그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하락 아닌 하락이냐면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검은 선 위아래로 파란 선 이중 라인을 그려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뭐냐면
제가 임의로 설정해둔 두터운 박스권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 전저점을 축으로 이제 그려진 선이고요. 검은 선이 쭉 올라갔다가 지금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뭐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평행선도 그리고 있어요. 지금 파란 선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숏 배팅을 해주려면 하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을 해서 검은 선이 요 꼬다리가 이중 라인 아래로 완연히 머리를 내밀어야지만 숏 배팅에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1일 당시에는 검은 선이 요 박스권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숏 배팅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제 분석 지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5월 12일 마술사의 시장읽기 후원자 연글.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이 마술사의 시장읽기입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뜹니다. 그리고 후원자 연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환율 시황, 또 비트코인 시황, 뭐 삼성전자 주가 분석, 국내 주식 시황, 미국 주식 시황, 이 모든 걸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세요. 파란 선의 하락 각도가 둔화됐다, 잘 내려오고 있다가 조금 비스듬해졌다는 뜻이에요. 관건은 검은 선인데 이중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은 숏 배팅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롱 배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롱 배팅을 줄여나갈 것이냐, 롱 배팅을 새로 시작할 것이냐, 이 중에서 줄여나가는 쪽 혹은 롱 배팅 청산을 추천드렸다. 여기에는 환율이 더 올라가더라도 외환당국 개입과 같은 돌발 이슈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확률이 설령 10%일지라도 대비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환율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를 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5월 15일 파란 선은 하락을 멈추고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검은 선은 오늘도 확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두 개 선을 종합해 의견을 낸다면 숏 배팅은 금물, 롱 배팅 취사 선택이라고 하겠다. 롱 배팅을 하더라도 또 강조했죠. 리스크를 감당하는 쪽, 규모를 줄이거나 청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길. 여기 보시면은 검은 선이 이렇게 파란 선을 뚫고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5월 16일 파란 선은 오늘도 가로로 움직였다. 평행선이요. 중요한 건 검은 선인데 오히려 상승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궤적 자체가 하락에서 평행선으로 바뀌었고 이중 지지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숏 배팅은 절대 아니다. 숏 배팅을 하려면 두 개 선이 동시에 하락 궤적을 그려야 하는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남은 건 롱 배팅인데, 역시 검은 선과 파란 선이 분명한 상승세를 그리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 17일 파란 선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은 선도 어제보다 한 레벨 더 내려왔다. 다만 이중 지지선과 겹쳐졌을 뿐 뚫지는 않았으니까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다고 하겠다. 자, 지난 영상을 올렸던 11일 당시 모습 그리고 어제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파란 선은 뭐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비해선 좀 더 내려왔습니다. 검은 선이 제가 설정해 두었던 요 이중 지지선 두 톤 라인을 뚫고 머리를 어제까지도 내밀지 않았다는 뜻이죠. 확실한 거는 지금은 숏 배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율 하락, 숏 배팅의 주도권은 없다. 롱 배팅에 그나마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수급 그래프인데 왼쪽 위아래에 있는 게 바로 5월 11일자 수급이고요. 오른쪽 있는 게 5월 17일자 어제 날짜 기준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각 선의 요 꼬다리 요 부분이에요. 먼저 빨간 선부터 보죠. 빨간 선은 역외 헤지펀드 수급이에요. 빨간 선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국내 원달러 환율 플레이에 있어서 달러를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꼬다리가 5월 11일에 비해서 5월 17일 뭐 계단식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미미하게 올라갔다는 게 드러나죠. 중요한 건 연두색 선, 국내 수급, 은행권으로 쏟아들여져 오는 매수세인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 단계가 뭐야? 거의 두세 단계 레벨 업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두색 선을 뭐라고 했죠? 바로 원달러 환율 플레이에 있어서 주연 역할을 한다. 반면에 역외 헤지펀드는 조연 역할을 한다. 한눈에 보더라도 이 파란 선의 궤적과 각 수급 궤적 간의 상관관계, 유사한 그 특징을 보이는 것은 당연히 연두색 선이죠. 즉 국내 수급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목하실 점은 지난 5월 11일
당시에 연주색선이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왔다는 점이에요. 근데 당시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환율이 일단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는 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주목을 한다면 이제 환율이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었어요. 하지만 요 한꺼풀 속살을 벗겨본 모습을 근거로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 연주색선이 일단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온 거는 사실이나 그 직전까지 줄기차게 치솟았던 폭풍과 같은 질풍노도와 같은 상승세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너무 보잘것없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죠. 사람으로 치면 그냥 발등에 담뱃불 정도가 옮겨 붙었는데 생수병으로 그 불을 끈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이제 달러 매수세가 확 꺾였다. 달러가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연주색선이 누가 보더라도 확 꺾이는 모습을 연출해 줘야 된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혀 그런 조짐이 없었죠. 따라서 매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일주일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현실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그래프의 효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환율 분석 영상을 올렸을 때 파란선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 초반, 뭐 1310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환율 분석 영상을 보시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환율이 이제 터닝 포인트 했나?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속살을 한꺼풀 벗겨서 이 수급 분석을 해보면요, 그때 만약에 연주색선이 꺾이긴 꺾였는데 이때처럼 미미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 꺾여줘야지만 이제 주연 역할을 하는 국내 수급이 꺾였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구나,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지, 겉으로 보이는 요 파란선의 궤적에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살, 수급 분석까지 해봐야 환율의 이 추세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서도 안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오로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빨간 선과 연주색 선을 한 개의 선으로 합쳐놓은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같아요. 요 꼬다리에 주목을 해주세요. 5월 11일 당시에 녹색선은 좀 고점을 찍고 슬슬 내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솟구치는 질풍노도와 같은 상승세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다시 일주일 만에 쭉 올라가고 말았죠. 큰손,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큰손 수급이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 사람의 비유를 해보자면 배꼽이나 머리 부분까지 치솟은 화염 불기둥을 꺼트리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뜻입니다. 소방차 정도는 불러야 되는데 지금 손에 든 거는 생수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저는 롱배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적으로 가져가라고 하느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환율에 중요한 임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340원에서 1345원, 좀 더 넓게 보자면 1350원. 한 달 전부터 제가 이 수치를 유달리 강조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임계점, 이 수치가 중요하냐면 외환 당국의 이 단계별 스텝,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딱딱 1원 소수점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외환 당국이 실제로 설정한 레인지가 지금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레인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환율이 1345원, 1350원, 1360원까지 쭉 치고 올라간다고 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급락 가능성 또한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롱 포지션을 고수하세요. 롱 포지션을 확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제가 그래프 두 개를 이제 새로 보여드리기 시작했고, 지지난주부터 그 이전에는 롱 의견을 유지한다,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숏 의견으로 바꾼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요 단순히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은 좀 대응하는데, 대응 전략, 대응 방안,
여기에 좀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수출업체 사장님, 뭐 수입업체도 마찬가지일 테고 고민 중인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단지 롱인데요, 뭐 숏인데요,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대응 전략, 여기에 포인트를 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그만큼 갑자기 뚝 떨어질, 저는 이거를 이제 돌발 이슈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돌발 이슈 발생 가능성 또한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돌발 이슈 급락은 뭐 5원, 10원 내려가는 게 아니라 15원에서 20원 급락하는 그 정도 파급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올라갈 때쯤 롱 포지션을 청산해라, 롱 포지션을 축소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환 당국의 개입, 그래서 상단 레인지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중 외환 딜러들과 의견을 조금 나눠봤는데 뭐 얼마 전부터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환율이 1340원을 뚫고서 1350원, 요 레인지에 진입을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무역 수지가 안 좋으니까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환율이 이 이상까지 올라가지 못하냐면 누군가가 계속 달러를 내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외환당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달러를 계속 찍어내리고 물량이 조금 올라가면은 계속 끊임없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박스권, 상단 레인지가 두터운 저항대 벽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치하고서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운용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주식의 비유를 해볼게요. 삼천리 주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던 종목이죠. 9만원대 하던 주가가 52만원, 거의 6배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9만원, 10만원대에 사서 고점부 뭐 40만원대, 50만원대에 팔고 나오면 정말 대박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삼천리에 들어온 연기금 수급을 분석을 해볼게요. 빨간 선이 급격히 치솟았다는 것은 연기금이 삼천리 주식을 사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삼천리 주가가 올라가니까 연기금에 있는 이 운영력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작년 12월부터 요 올라간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요때쯤이죠. 20만원대 후반대부터 언제냐면은 대충 한 40만원대 요 구간에서 엄청나게 삼천리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 빨간 선이 정점을 찍고 비스듬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얘기는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팔았냐? 40만원 초반대부터 50만원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꾸준하게 내다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이때 되게 일찍 파는 거잖아요. 왜냐면 50만원 뚫고서 올라갔는데 최정점에서 팔면 더 큰 수익을 냈을 텐데 왜 40만원대 초반대부터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느냐. 이론적으로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금, 국민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정말 스펙 빵빵한 이 운영력 펀드 매니저들이 괜히 바보라서, 또 정보력도 막강합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가 엄청나요. 그럼 얘네들이 바보라서 괜히 40만원대 초반대부터 꼭지점인 걸 몰라서 계속 틈틈이 매도하고 나갔을까요? 물론 지금도 역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매도 시점에 주목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급등주는 주가가 올라가면 갈수록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빵 터지고 나와서 하한가나 이 꼭지점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별개로 당연히 기본적 분석, 삼천리의 뭐 PBR, 뭐 퍼 분석을 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다 재무제표 싹싹 긁어 모았겠죠. 그래서 적정 주가 수준에서 매도를 했다, 뭐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잘 보여주는 게 투신 쪽의 수급입니다. 연주색선이 바닥권에 있다가 좀 붕 뛰어 오른 쪽, 그게 바로 요 구간이거든요.
요때가 지금 와서 보면은 삼천리가 뭐 10만원대 아래 있을 때 상당히 뭐 바닥이었는데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기 쉽지만 막상 이때 보면은 삼천리 주가가 가망이 없다 이런 디스를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연주색선이 올라왔다는 건 투신권, 펀드 매니저들이 싹싹 긁어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연주색선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전하기 시작한 건 요 시점이었고 요때부터 주가가 참고로 여기는 싹 팔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대략 요때 팔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한눈에 봐도 20만원대 그 직전에 10만원대 뚫고 올라갈 때 틈틈이 매도했다는 얘기인데 정말 바보잖아요. 왜냐면 30만원, 40만원 뚫고서 50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투신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바보냐? 아니라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할 수 있고 적정 주가를 훨씬 더 넘어섰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뭐 10만원, 20만원, 뭐 100만원, 1억 원을 굴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아주 꽤 짭짤한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한가를 맞고 보니까.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 수준에서 뚫고 올라가면은 이 달러 매도 압력이 역시 비례해서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그래프는 모두 5월 17일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추후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와 또 여기에 따른 제 의견은 바뀔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썼네요. 롱과 숏 그 자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대응 방법이 더 중요해졌다. 환율이 더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라. 줄여나가라. 청산도 좋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하락 추세로 만약에 돌아섰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더 효과를 발휘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